여러분,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는 말 참 많이들 하시죠? 저 이정순도 그 말 들을 때마다 내 자식은 다르다며 손사래를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깨졌는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효과음, 시끌벅적한 식당의 소음, 박수 소리. 제 칠순 잔칫날이었습니다. 강남의 번듯한 한정식 집에서 아들 기철이가 친구들을 잔뜩 불러 모았더군요. 어머니, 여기 보시고 웃으세요. 자, 여러분, 저희 어머니 칠순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세상에 없는 효자처럼 제 어깨를 감싸 안고 사진을 찍던 아들놈. 하지만 그 따뜻한 손길은 카메라 플래시가 꺼지자마자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엄마, 오늘 잔치 비용 내가 낸 거 알지? 나중에 상가 월세 나오면 거기서 좀 빼줘. 요즘 우리 형편 알잖아.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보다 비용 처리가 먼저인 아들. 며느리는 옆에서 손주 녀석 입에 고기만 넣어주며 저더러는 어머니 손주 옷에 국물 튀잖아요. 조심 좀 하세요라며 눈총을 줍니다. 제 생일인데 주인공인 저는 구석에서 며느리가 남긴 차가운 전 조각만 씹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안방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며 발톱이 빠지도록 모아 마련한 제 마지막 생명줄, 시장 입구 작은 상가 건물. 그걸 팔라고 대놓고 압박을 시작하더군요. 엄마, 그 낡은 건물 들고 있어서 뭐해? 나 이번에 IT 사업 제대로 하나 터뜨리면 강남 아파트로 모실게. 엄마 죽으면 어차피 다 내 건데 미리 좀 주면 안 돼? 기철아, 이건 내 노후 자금이야. 여기서 나오는 월세 150만 원 없으면 나는 손가락만 빨아야 해. 제 대답에 며느리가 숟가락을 탁 놓으며 쏘아붙입니다. 어머니도 참, 저희가 어머니 밥 안 드려요? 잠을 안 재워드려요? 저희 기철 시기 좀 살려주세요. 요즘 애 학원비도 밀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통장에 돈 쌓아두고 보고만 계실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다니요. 이 집 관리비, 식비, 심지어 저 손주 녀석 기저귀값까지 제 연금에서 나가는 줄은 모르는 모양입니다. 아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못을 박더군요. 엄마, 돈 들고 무덤 갈 거 아니잖아. 나 망하면 엄마도 길바닥이야. 잘 생각해. 방문을 쾅 닫고 나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대놓고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아침 6시부터 일어나 쌀 씻고 국 끓이고 유치원 갈 손주 녀석 가방 챙기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어머니, 국이 왜 이렇게 짜요? 애 건강 생각 좀 하세요. 정수기 필터 갈 때 됐는데 왜 안 부르셨어요? 어머니 하루 종일 집에서 뭐 하세요? 며느리는 퇴근하고 돌아와 가방만 던져놓고 소파에 누워 명령만 내립니다. 제가 평생 남의 집 식당에서 허리 굽히며 일한 건 제 자식만큼은 이런 대접 안 받게 하려던 거였는데 정작 그 자식에게 저는 돈 안 드는 파출부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철아, 나 오늘 무릎이 좀 안 좋아서 병원 좀 다녀오마. 엄마, 나 바빠. 택시 타고 가. 아, 맞다. 올 때 내 와이셔츠 세탁소에서 좀 찾아와. 아들의 눈에는 제 아픈 다리보다 제 손에 들린 세탁물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쏟아지는 빗속에서 절뚝거리며 결심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에게 다 주마. 아주 넉넉하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주마. 저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제가 자기들 뜻대로 상가를 팔 준비를 하는 줄 알고 갑자기 친절해지더군요. 하지만 제가 준비한 건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가장 어두운 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법입니다. 상가를 팔아주기로 마음먹은 척 연기를 시작하자 집안 분위기가
180도 바뀌더군요. 며느리는 과일을 깎아다 바치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식적인 연극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효과음 늦은 밤, 거실의 적막함, 갈증이 나 거실로 나갔을 때였습니다. 반쯤 열린 아들 방 안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노인네 마음 돌리느라 고생했어. 그 상가 팔면 일단 우리 빚 갚고 남은 돈으로 자기 명품 백 하나 사. 어차피 노인네 죽을 때까지 우리가 모시는 척만 하면 그 돈 다 우리 거잖아. 그러게 어머니는 참 눈치도 없어. 그 낡은 상가 붙들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오지. 팔아서 우리 주면지 손주한테도 좋은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나 몰라. 어휴, 그래도 이제 숨통 좀 트이겠네. 제 아들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그래도 엄마 살아있는 동안에는 용돈 좀 주는 척 해야 돼. 그래야 남은 연금까지 싹싹 긁어오지. 노인이 돈 있어봐야 어디 쓰겠냐? 우리가 잘 써주는 게 효도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30년 넘게 식당 불 앞에서 얼굴이 벌개지도록 일하며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저놈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 보며 내 배가 부르다 믿었던 그 세월이 통째로 오물통에 처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밤 소리 없이 울며 다짐했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그 돈 내가 정말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주마. 다음 날부터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를 씻기고 며느리의 잔소리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출근한 낮 시간 저는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평생 써온 가구들, 손때 묻은 그릇들 하나하나 눈에 담으며 부동산 중개인과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이 집은 이번 주 토요일에 비웁니다. 가구는 전부 중고로 처분해 주시고 제 개인 짐은 딱 이 가방 2개뿐입니다.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의 구질구질한 미련을 싸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아껴둔 금가락지, 며느리 생일에 주려던 비상금 모두 현금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으로 된 대출금의 담보로 잡혀있던 제 설정들을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엄마, 상가 계약금 언제 들어와? 이번 주 금요일 맞지? 아들의 재촉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 준아. 금요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아들은 제 웃음의 의미를 몰랐겠지요. 그저 제 돈으로 호의호식할 생각에 들떠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토요일 새벽 5시 해가 뜨기도 전 저는 가방 2개만 든 채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그 짧은 소리가 제 인생에서 가장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리더군요. 효과음 잠에서 깨 기지개 켜는 소리, 아들의 목소리. 엄마 벌써 나갔나? 웬일로 아침밥도 안 차려놓고. 저거 뭐야? 노란 봉투네. 잠에서 덜 깬 아들 기철이가 식탁 위 봉투를 발견합니다. 뒤따라 나온 며느리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자기야, 계약금인가 봐. 빨리 뜯어봐. 한 2억은 들어있겠지? 아들은 흥분된 손길로 봉투를 푹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수표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하얀 종이 한 장과 낡은 열쇠 꾸러미 그리고 서류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야? 빈 봉투잖아. 종이에 뭐라고 써 있어? 이기철, 잘 듣거라. 너희가 원하던 상가와 이 집 어제부로 잔금 치르고 매각 완료했다. 계약금과 잔금은 모두 내 노후 자금으로 안전한 곳에 옮겨두었으니 꿈도 꾸지 마라. 이 열쇠는 이삿짐 보관 창고 열쇠다. 너희 짐은 다 거기 맡겨뒀으니 오늘 밤 안으로 이 집에서 나가거라. 새 집주인이 10시에 들이닥칠 게다. 아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탈탈 털었지만 떨어지는 건 먼지뿐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보고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엄마 미쳤어? 어딨어? 당장 전화해. 아들이 미친 듯이 제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건 차가운 안내음뿐이었습니다.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이오니 여러분, 빈 봉투를 확인한 아들 기철이와 며느리의 얼굴을 직접 보셨어야 합니다. 수억 원의 계약금이 들어있을 줄 알았던 봉투에서
퇴거 명령서가 나왔을 때 그들의 세상은 멈췄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미쳤나 봐. 자기야, 이거 꿈이지?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봉투를 갈기갈기 찢었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전가 정수님이 말한 대로 건장한 사내들과 함께 새 집주인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직 짐 안 빼고 뭐 하시는 겁니까? 계약서대로 오늘 오전까지 비워주시기로 했잖아요. 당장 안 나오시면 법대로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아들 기철이는 맨발로 뛰어나가 항변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집이에요. 우리 엄마가 잠시 착각하신 거라고요. 하지만 새 집주인이 내미는 서류는 완벽했습니다. 정수님이 이미 며칠 전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매매 계약서였죠. 기철이 부부는 속옷 한 장 챙기지 못한 채 거실에서 끌려 나왔습니다. 복도에 내팽개쳐진 그들의 앞에는 정수님이 남긴 이삿짐 보관 창고 열쇠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부부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이었습니다. 평생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고 엄마가 빨아주는 옷 입고 엄마가 주는 용돈으로 명품 백 사던 그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닥친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배달 음식 시킬 돈마저 떨어지자 생전 안 하던 요리를 해보겠다며 주방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아들 기철이는 사업 자금은커녕 월세 보증금이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자기야, 나 더 이상 못 참아. 어머니 어디 계신지 당장 알아내라고. 어떻게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연락 한 통 없으실 수 있어? 며느리의 원망은 독이 되어 아들에게 쏟아졌고 아들은 술에 취해 매일 정수님의 꺼진 휴대폰에 욕설 반, 애원 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수님은 이미 그들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로그아웃한 상태였습니다. 1년 뒤 한때 번듯했던 아들 부부는 곰팡이 핀 반지하 단칸방에서 서로를 짐승처럼 헐뜯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시각 정수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기도의 어느 조용한 숲속 마을. 그곳에는 작지만 단아한 화원 카페 하나가 있습니다. 사장님, 여기 라벤더 차향이 너무 좋아요. 그래요? 우리 집 뒷마당에서 직접 키운 거예요. 천천히 즐기다 가세요. 정수님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젊고 화사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아들 눈치 보며 쌀을 씻는 대신 자신이 좋아하는 꽃들에게 물을 줍니다. 며느리의 타박 대신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인사를 받습니다. 그녀는 이제 기철 엄마가 아닙니다. 카페 문에 걸린 명패처럼 당당한 이정순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아파트와 상가를 팔아 마련한 노후 자금이 든든하게 들어 있었고 그 돈은 오로지 정수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만 쓰였습니다. 아, 이제야 숨이 쉬어지네. 노을 지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는 정수님. 하지만 평화도 잠시. 카페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남녀가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것이 보입니다. 바로 1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낸 아들 기철이 부부였습니다. 숲속 카페의 평화로운 오후. 딸랑거리는 문 뒤로 들어온 건 향긋한 꽃내음이 아니라 지독한 땀 냄새와 찌든 가난의 냄새였습니다. 1년 전 반듯한 슈트와 명품 가방을 휘두르던 기철이와 민정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떡지고 옷은 해진 채 그들은 악기처럼 정수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엄마, 진짜 여기 있었어?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고 혼자 이렇게 호강하며 살고 있었던 거야? 아들 기철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며느리 민정이는 카페 내부를 훑어보더니 비명을 지르듯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 반지하에서 쥐랑 같이 사는데 어머니는 이런 예쁜 꽃밭에서 차를 마셔요? 당장 돈 내놔요. 우리 집과 상가값 다 어머니가 훔쳐갔잖아요. 정수님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떨리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이방인을 보듯 무심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문 안 할 거면 나가거라. 여긴 정당하게 값을 치르는 손님들만 있는 곳이다. 엄마, 동네 청년들에게 붙잡힌 기철이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곁에서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죠. 어머니가 그날 준 그 노란 봉투, 돈 한 푼 없이 빈 종이만 들어있던 그 봉투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요. 자식을 사지로 몰아넣고도 당신이 엄마야? 엄마냐고. 정수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1년 전 그날과 똑같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 기철이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빈 봉투라고 했니? 그 봉투가 정말 비어 있었을까? 기철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내가 그날 준 건 빈 종이가 아니라 너희가 30년 동안 내게 보여준 진심이었다. 너희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돈 나오는 기계로만 봤을 때 내 가슴에 난 구멍이 딱 그 봉투만큼 컸단다. 정수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카페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상가를 정리한 돈, 그건 너희 돈이 아니라 내가 40년 동안 남의 집 설거지하며 내 몸뚱이 갈아 넣어 만든 내 목숨값이다. 그걸 왜 너희 사업 자금으로, 너희 명품 가방 값으로 내놓으라는 거니? 정수님이 던진 가계부에는 날짜별로 며느리의 폭언, 아들의 무관심, 그리고 정수님이 지출한 모든 생활비 내역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준 봉투에는 사실 너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담겨 있었다. 이삿짐 보관증? 그건 너희가 짐을 찾아서 작은 월세방이라도 얻어 성실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내 배려였어.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했니? 그 짐 다 팔아치우고 또 도박하고 사치 부리며 남탓만 했지. 기철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수님은 아들의 멱살을 잡듯 눈을 똑바로 맞추었습니다. 너희가 빈 봉투라고 느꼈던 건 너희 머릿속에 남의 돈 말고는 든 게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에게 자립이라는 선물을 줬는데 너희는 그걸 배신이라고 읽더구나. 정수님은 다시 의자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늘 이 봉투도 열어보렴. 이번엔 진짜 선물을 넣었으니. 기철이가 허겁지겁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건 수표가 아니라 용접기술 교육 신청서와 식당 주방 보조 구인 공고였습니다. 여러분, 정수님이 던진 기술 교육 신청서와 구인 공고를 본 아들 기철이의 표정은 가관이었습니다. 수억 원의 수표를 기대했던 손은 바들바들 떨렸고 눈에는 실망을 넘어선 광기가 서렸죠. 엄마, 지금 장난해? 나보고 노가다를 뛰라고? 주방 보조를 하라고?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나 대학까지 나온 놈이야. 정수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앉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맞지. 내 등골 빼먹으며 대학까지 나온 놈. 그런데 기철아, 내가 배운 그 잘난 지식으로 내 처자식 밥 한 끼 못 먹여서 여기까지 구걸하러 왔니? 내 돈은 내 땀이다. 내 땀을 공짜로 마시려는 놈은 내 자식이라도 도둑놈일 뿐이야. 옆에서 울던 며느리 민정이가 정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우리의 생각해서라도 이번 한 번만. 내 손주 생각? 너희가 내 손주를 생각했다면 애미애비가 할머니 돈 뜯어내려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진 않았겠지. 저 서류 들고 나가라. 저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저걸 버리는 순간 너희와 나 사이의 천륜도 영원히 끝이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수님의 카페는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카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사람은 1년 전에 그 악기 같은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는 기철이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앙치마를 두른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비싼 선물 세트 대신 직접 농사지었다는 작은 감자 한 봉지가 들려 있었죠. 엄마, 저 지난달에 용접 기능사 자격증 땄어요. 이건 제가 첫 월급 타서 사온, 아니, 제가 직접 키운 거예요. 드셔보시라고요. 기철이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감자 봉지를 테이블 끝에 놓았습니다. 민정이는 조용히 옆에서 정수님의 찻잔에 뜨거운 물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그때는 돈만 보이고 어머니 마음은 안 보였어요. 직접 일해보니까 어머니가 그 식당 불 앞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정수님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이 가져온 흙 묻은 감자를
어루만졌습니다. 1년 전 그들이 버렸던 빈 봉투는 이제야 비로소 자식들의 땀으로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정수님은 여전히 카페를 운영하며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를 다시 집으로 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가끔 만나 밥 한 끼 먹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던 정수님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독하게 손을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요. 여러분, 혹시 자식의 앞날이 걱정되어 자신의 노후를 통째로 넘겨주려 하시나요? 여러분이 건네야 할 것은 수표 뭉치가 든 봉투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행복이 담긴 빈 봉투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비로소 부모의 무게를 깨닫고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자식의 숙주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찬란한 불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당신의 빈 봉투는 이제 당신의 꿈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빈 봉투를 남긴 어머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해 밤잠 설치는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께 이 영상이 한 줄기 빛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독립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세상 모든 정수님들의 용기 있는 행보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